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의 인적 구성이 검사가 40명, 검찰 수사관이 한 40명 정도, 경찰관이 한 20명 정도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검찰 수사관도 이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수사를 굉장히 잘한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도 송치를 한대 검사한테.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네. 특검 안에 완결돼 있는 거예요. 경찰이 하면 송치하듯이 수사관이 조사받고 송치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사실 검찰 수사관 중에 저도 이제 많이 만나봤지만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뭐 검사가 학력이 높은 거지 수사를 잘하는 거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시험 잘 본다고 되는 게 꼭 아닙니다. 검사는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높은 피의자를 상대로 협상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 내가 널 기소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죄를 줄여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상황 논리에 의거해서 힘을 빌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관들은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지금 특검의 상당수의 특검의 성적들이 좋은 성적표들이 이런 검찰 수사관들이 끼친 영향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검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수사관들은 표정 관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꾸려지면 우리가 검사들로부터 독립해서 간다. 독립된 객체로서 중대범죄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들이 결국은 검사는 울타리 안에서 검사실에서 조사의 객체가 되는 게 아니고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소유절 검사는 필요하니까 최소화해서 하고 검찰 수사관을 많이 데려오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에. 어차피 중대범죄수사청을 가게 되면 네. 그렇게 수사 기소가 분리되기 때문에 검사의 역할은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특검에서 1차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것도 중대범죄 아닙니까? 김건희 의혹이라는 네네. 게 그렇게 한번 실험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렇죠. 실제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뭐 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 없애면 경찰로 가져가면 막 망할 것처럼 난리를 쳤는데 사람 많아요. 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이 형해화될 수 있다. 여기에 검사들이 안 가가지고 망할 수 있다. 공수처처럼 완전히 힘도 없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수사관들이 대거 이동을 하면 네. 오히려 베테랑 수사관들이 수사에 아주 그냥 혁혁한 공을 세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맞아요. 되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이슈로는 우리 이정주 기자가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이정주 기자가 이정주 기자한테 미안한 게 아니고 이자한테 안 미안하죠 기본적으로. 네. 이번에 지난 주말에 네. 집회 다녀왔는데 아, 예. 그 생생한 현장을 네. 그 목격했을 때 국민의힘 집회 어떻게 봤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거의 끝물에 왔다. 여기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 이거 경영TV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오. 네, 제가 이거 그 나눠줘요. 제 손에 왔다는 거는 숫자가 얼마나 없었으면 이게 한 박스 쌓여 있더라고요. 아 많이 남았어 보니까. 네. 네, 이게 또 버전이 4가지 버전인데 한번 보세요. 저한테 갖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입법 폭주 사법 파괴 네, 민주당을 규탄한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 뭐 윤호겐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건 이제 약간 당에서 준비한 거니까. 네, 그래서 요 사람들하고 거기 혐중, 혐중. 예, 혐중, 무비자, 오. 문제 삼는 이렇게 좀 겹쳐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사실 집회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그 집회의 성지가 이제 광화문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자주 가기 때문에 얼추 저도 통밥으로 어디서부터 어느 차선에 시작해서 어느 몇 마리인지 알아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이제 대한문 거기에 이제 앞에서 네. 시청 플라자 호텔이 있는데 거기 뒤편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남대문까지 여기까지 쫙 채워져야 3만 명 될까 말까. 3만 명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근데 듬성듬성 있었는데 남대문까지 다 채워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15만 명으로 우기더라고요. 이게 15만 명이면 대구 집회가 30만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추산한 그 비공식 인원이 네. 그 지난 주말 서울 집회의 경우에는 11,000여 명 만 명, 정도 만 명. 됐거든요. 네, 이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그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듬성듬성하게 있었는데 차로를 다 통제하지도 않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명운이 걸린 집회를 상대 정당을 지금 해산하겠다. 이재명 정부를 끝장내겠다는 각오 정도면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조금 모여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소리라도 세게 내는 격인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이제
중심과 상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중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유커들이 많이 왔어요. 벌써 롯데 면세점이 야, 바글바글하고 대박이던데. 1,700명이 와가지고 버스 41대가 지금 네. 대기 중이라고 알릭페이를 하고. 결제하면 할인해 준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지금 경기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동 같은데 공실률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힘들어 거기다 계엄까지 터트려서 막 달러값이 올라가고 온 국민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조금 활기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서 현중 주장하고 중국인들 못 오게 해야 되고 무비자 입국 막아야 네. 되고 범죄자 운운하고 무슨 전염병 운운하고 막 감염병 얘기하고 이게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목전에 먹고 살기 바쁜 그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떡볶이라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 경기 활성화에 좀 사는데 보탬이 되려고 하는데 무슨 현중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평범한 시민들은. 그게 얼마나 한가한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민생에 1도 관심이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국익에 1도 관심이 없구나. 국익이 훼손이 되거나 말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끝까지 반정부 투쟁해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쥐면 그때는 국민들 어떻게 합니까? 개돼지 취급하면서 그냥 국정을 함부로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내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민낯을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에 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왜?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뭐 트집 잡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김현지 비서관도 나온다는데.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107명인데 보니까 한 70여 명 정도 나왔다 이렇게 하던데 안 나온 30명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한 게죠. 친한 게 예. 확실히 이제 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거기도 안 나왔다면서. 예, 지난번에 예. 대구도 안 나왔고 이번도 안 나는데. 근데 저는 뭐 의원들의 참석 여부는 본인의 자율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게 이제 집회가 다 돈이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아.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버스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버스 한 대 300. 그렇구나. 그러니까 왕복 버스에다가 김밥 먹어야지. 예, 그리고 김밥 먹어야지. 여기까지 김밥 뭐- 먹어야지. 바카스 하나씩 그렇죠. 줘야지. 이거 피켓 만들어야지. 예. 한 대당 한 돈이 3. 꽤 드는구나. 근데 많이 들어요. 지금 더 늘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러면 이제- 옛날에 취재했을 때 300이었으니까. 맞아요. 아. 250에서 300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 끝까지 장동익 대표도 왜 계속 피날레 하는데 그 예를 들면 많이 올 것 같으면 이순신 동상 앞부터 잡지 왜 그렇지. 플라자부터 그러네. 잡았겠어요. 그렇지. 시작 지점을 단상이 거기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15만 명 올 건데 저 앞에다 잡으시라고 왜 부족하지 않겠냐. 부족하다, 아니 남대문 밀고 가서 나가서 물어봤어. 예. 서울역까지 다 이게 하면 교통체증 일어나지 않냐. 그렇지.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내지는 저를 싫어요. 저도 좀 친한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아이 기자 왜 그래?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와서 좀 걸어줘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 농담이죠. 뭐 그냥 우리가 또 오병이어 정신으로 이제 15,000명 오면 15만 명이라고 우기고. 오병이어. 예. 제가 또 CBS니까 하나의 예. 종파로 설교를 해줬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장동익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추석 때 이제 지나고 국감으로 열심히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도 답답할 거예요. 답답할 왜냐하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웬만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먹히지 않습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주장이 먹히잖아요. 유럽 같은 데도 그런 게 먹히잖아요. 그렇죠. 선동하면. 예, 반중 혐오 이런 게 먹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국민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일단 누가 예. 얘기하면 검색부터 하는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 따박따박 따져가지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토론해요. 댓글창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합니다.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반중 혐오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쾌하죠. 왜냐하면 국민들도 다 판단할 줄 아는 거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거를 누가 온전히 박수를 치겠습니까? 특정한 어떤 종교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거나 뭐 그에 준하는 분들이 아닌 다음에야 멀쩡하게 먹고 살기 바쁜 시민들이 거기 가서 그거 할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아니 혹시 집회에 그 전광훈 목사의 예를 들면 지지를 한다거나 네. 소년보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안 왔어요? 아니 거기가 나중에 막 극우파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무슨 뭐 애국 시민 뭐 청년들에서 합쳐지긴 네. 하는데 제가 이제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손 목사랑 이제 정가운 쪽에서 뒤에서 웃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네 왜? 나 없이 한번 해봐라. 아. 네, 계속 선긋기를 하잖아요.
손현보 목사 뭐 구속되고 예를 들면 그다음 세이브 코리아 이런 얘기하면 왜냐면 그러네. 거기는 표가 윤 어게인이거든요. 그렇지. 간단해요. 근데 윤 어게인 이거를 현재 구호로 금지해놨거든요. 아 피켓은 각자 들고 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뭐 사법 독재, 뭐 의회 독재 이렇게 나오지 윤 어게인 절대 안 나옵니다. 부정선거도 잘 안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부정선거는 왜 안 썼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뭐래. 또 정권을 줬죠. 네. 부정선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네. 부정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더 했다간 좀 저도 이제 취재원 관리를 해야 되고 네. 예. 뭐 물론 제가 이런 질문하면서 저도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요. 그냥 맨몸으로 가서 그러면 염장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뭐라도 줘야지 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